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반응 좀, 예,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희, 학과가 아닌 타 학과 분들 몇 분 정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네, 저는 오늘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어, 세인트의 전일이라고 합니다. 그 박수 치는 걸 이제 기대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박수 치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걸렸어가지고요. 목 상태랑 몸 상태 별로 안 좋아서요. 네,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행사를 하면 학과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인트죠. 예, 성균 나노과학기술원이고요. 성균관대학교의 총장님의 직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 안에 대학원을 나노과학기술학과 그리고 학부는 나노공학과라는 이제 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같은 세인트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 내에는 공용 기술, 이제 공동 기술 장비들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센터들, 뭐 에너지 분야나 나노 분야 그런 센터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PPT로 잠깐 설문조사 하시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고요. 이 순서가 오늘 각 분야별로다가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과는 나노 기술을 이제 융합한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뜨고 있는 양자각 컴퓨팅이나 아니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한 뭐 반도체, 그죠? 배터리, 뭐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분야들이 있고 또 조금 기초적인 소재 분야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아는 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야가 바이오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쪽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분야별로다가 각 연구실에서 교수님 혹은 대표 학생분들이 한 5분 이내로 각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월 11일에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대학원 원서 마감 날짜가 있는데 그때 지원하시기 전에 뭐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신 분들도 있지만 또 뭐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발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로는요. 저희 학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카테고리 분야 내에서 양적 컴퓨팅 분야가 있습니다. 뭐 양적 컴퓨팅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뉴스를 봤는데 신개념 이제 컴퓨터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밀고 있는 주력 산업 신사업이고 또 이게 저희 학과 제가 아는 바 양자 컴퓨팅 하면 저희 학과 외에 또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시고 싶고 좀 이제 앞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는 김준기 교수님하고 정현욱 교수님 두 분이 계신데요. 김준기 교수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안녕하세요. 나노과학기술학과의 김준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분야 소개를 좀 먼저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연구실 소개와 분야 소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름이 QT (Quantum Engineering with Trapped Ion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온포획 양자공학 연구실이고요. 저는 이온포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팅을 학부 수준까지 이제 그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생들도 양자 컴퓨팅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몇 분들은 제 수업도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많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보다 100배 빠른 구글의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이 이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달러 뭐 이런 식 규모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은 뭐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대폭락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합니다. 양자 기술은 이제 양자 역학이라는 건 굉장히 100년 이상 된 오래된 학문입니다만, 양자 기술이라는 거는 현재까지 했던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의 양자 역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보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제 퀀텀 엔지니어링의 세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퀀텀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자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는 못했던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양자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또 양자 센서.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중력파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는데, 중력파 측정을 이제 양자 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양자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이제 양자 인터넷으로 또 접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이제 컴퓨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이고, 기존의 컴퓨터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 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소인수 분해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요즘에 있는 슈퍼컴퓨터도 못 풀고 암호체계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혹은 여전히 할 수 없었던 분자 구조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머신들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7대 산업 중 하나로 양자 기술을 손꼽고 많은 투자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자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하시면은 지금이 뛰어들 절호의 기회고요. 또 성균관대학교는 저희 학과 안에서도 정일 교수님과 저와 그리고 이제 다른 황현 교수님, 그리고 사학과에 있는 허수석 교수님 등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정부 과제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가 단순히 그냥 그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한국의 이제 양자 기술을 이끄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기술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연구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실을 좀 들여다볼게요. 저희 연구실은 저희의 퀀텀 프로세서는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나하나 밝게 빛나는 점들이 이터뷴이라고 하는 원자의 전자를 하나 빼서 이온으로 만든 이터뷴 이온들입니다. 그래서 이터뷴 이온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9개가 잡혀 있고요. 여기 저희의 퀀텀 프로세서, 여러분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QPU라고 부르는데요. 퀀텀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프로세서 유닛을, 그러니까 이온들을 잡아두려면은 그 전에 그래서 슈레딩거가 1952년에 뭐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절대로 뭐 하나의 원자 갖고 실험을 할 일은 없을 거야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이렇게 하나의 원자를 하나하나 포획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포획을 하려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셋업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퀀텀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퀀텀 알고리즘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도 구현해서 저희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온 트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뭐 포토닉스, 베큐um, 뭐 일렉트로닉스, 컨트롤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저희 연구실에서 다 인하우스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분야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학생들의 그 연구 참여와 그리고 관심을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현재의 큰 리서치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큐비트 이터뷴 베이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거는 이제 연구재단의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사업에 저희가 플래그십에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퀀텀 네트워크, 새로운 종류의 큐빗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퀀텀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개발 과제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큰 규모의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맨파워도 필요하고 저희가 또 열심히 이제 세금으로 연구를 하는 만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은 정말 탑부터 바텀까지 전부 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니크한 오퍼튜니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 단계부터 퀀텀 칩, 하드웨어 단계까지 전부 다 저희 실험실에서 구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저희 포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협력 연구를 국내 국제 할 것 없이 협력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수주를 했던 국제 협력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의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미국에 뭐 6개월 또는 1년 동안 체류를 하면서 정말 최상급의 연구 그룹에서 연구 참여를 하고 또 교류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저희 연구실에서 뭐 대학 학부생들과 영대 스터디도 하고 뭐 해커톤도 참여를 하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오시면은 이런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저희 홈페이지고 그리고 저희 그룹 포토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 주소나 제 오피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이제 정현욱 교수님, 네, 학생분께서 나와주셔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현욱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 진행 중인 김영도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슈퍼컨덕팅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저희 연구실 멤버들의 사진이고요. 현재는 여기 멤버에서 학부연구생 1명이 더 추가되어서 총 7명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기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슈퍼포지션, 중첩이라는 특징과 또 인탱글먼트, 얽힘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알고리즘과는 다른 좀 특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컴퓨터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인수 분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에서 과거에 발표를 했던 퀀텀 슈프리머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양자 컴퓨터, 초전도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조셉슨 정션이라는 것인데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 조셉슨 정션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1순위로 뽑히는 분이시며 저희 이 공정을 이용을 해서 초전도 큐비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플럭스 큐빗, 페이지 큐빗, 차지 큐빗 등 여러 가지 성질의 여러 가지 양자화된 이런 물리학적 값들을 이용을 해서 큐비트를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최근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통해서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였고 최근에는 IBM 같은 경우에는 127큐빗 시스템도 발표를 하는 등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한 종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웨이퍼 단위로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칩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온에서의 저항을 측정을 하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셉슨 정션의 성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퍼 단위에서 상온에서 먼저 웨이퍼의 그 특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온에 들어갔을 때 초전체 상태가 되었을 때의 성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과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소자에서 비슷하게 저항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공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초전도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는 냉각기인데요. 초전도 양자 컴퓨터, 초전도 상체가 되는 데에는 뭐 1켈빈만 돼도 충분하겠지만 양자 컴퓨터로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mK 켈빈 미만으로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런 데 있어서 이 다이얼루션 리프리지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는 이미 다이얼루션 리프리지레이터 한 대가 작동을 하고 있고 이후 몇 대를 더 추가로 구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저희 소자에 대한 측정 데이터, 과거에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신호에서 아주 작은 픽으로 양자 컴퓨터 그 큐빗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드라이브 파워가 낮아짐에 따라서 갑자기 검은색 선이 위치가 바뀌는데요. 이를 통해서 큐비트가 잘 살아있고 이 레조네이터 이 신호와 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타임이 거의 1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물론 현재 존재하는 IBM이나 구글 같은 데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라이프 타임이지만 현재 이런 라이프 타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정상으로도 그리고 디자인상으로도 계속 개선할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뭐 이런 인탱글먼트 상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돌리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런 측정 기술들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 소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소자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전부를 구비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PCB, 패키지 등등 모든 걸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 인원들의 모습이고요. 네, 목록이고요. 저희 연구실 현재 학생 4명과 포닥 1분, 그리고 학부 연구생 2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좀 이거를 꺼야 되겠네. 이상으로 여기까지가 저희 양자 컴퓨팅 분야에 있는 교수님 두 분이셨고요. 양자 컴퓨팅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성균관대학교에 그죠? 거의 대부분 다 있고 IBM에서도 선택한 IBM에서는 보통 한 나라에 한 대학교만 선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일본 같은 경우 동경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저희 성균관대학교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야는요 반도체 분야인데요. 반도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취업도 매우 취업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핵심 그런 이제 분야인데요. 첫 번째는 그 이성주 교수님, 저희 부원장님의 연구실에서 백성표 학생 계신가요? 네,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주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백성표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NDT의 나노스케일 디바이스 앤 테크놀로지 랩인데요. 그만큼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주 교수님 필두로 이제 포닥 3분, 그 다음에 석박통합과정 6분, 그 다음에 석사과정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 기업인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가고, 그 이외에는 뭐 국내나 아니면 해외 포닥으로 많이 지금 졸업생들이 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중에 2차원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2차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2D라고 하면은 평면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평면과 같이 이제 분자 또는 원자가 2차원적으로만 결합을 하고 수직적으로는 그냥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기존에 이제 산업에서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랭스를 스케일링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뭐 시어 채널 이펙트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차원 반도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특성들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특성들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게 저희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2차원 반도체는 이제 평면 같은 게 이제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그거를 이제 뭐 테이프나 뭐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한 겹 한 겹 뜯어내서 처음 이제 소자를 제작하는 것부터 이제 측정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모든 거를 하고 있고 이제 단일 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쳐서 새로운 소자를 제작하고 이런 새로운 물질 두 개를 합쳤을 때 발견되는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자들을 통해서 뭐 빛에 반응하는 뭐 포토 디텍터나 아니면 뭐 아발란치 특성을 통해서 갑자기 전자들이 증가해서 뭐 스티프 슬로프 트랜지스터나 뭐 그 차세대 반도체인 뭐 뉴로모픽 컴퓨팅 아니면 인공 시냅스 아니면 뭐 3진법, 4진법 소자 등 여러 가지 소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복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등록금이나 생활비, 뭐 당연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연구실 가장 큰 장점은 우선은 되게 자율적인데요. 그래서 뭐 오피스 아워가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뭐 자기 의지대로 시간을 스케줄 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차부터 이제 뭐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와서 배워야겠지만 뭐 배우는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자기 주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학생분 계시죠? 예, 예. 네, 다음은 강보석 교수님 연구실의 윤태웅 학생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반도체 연구실 오가닉 세미컨덕터 랩에 소속돼서 지금 석박통합과정 1년차 진행하고 있는 윤태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노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지금 현재 세인트에 입학을 해서 지금 강보석 교수님 밑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포항공과대학에서 화학공학 그리고 수학과 복수전공 하셔가지고 졸업하셨고, 그리고 유기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1등, 2등, 1, 2등을 앞다투시는 해닝 시링하우스라는 밑에 보시는 교수님 밑에서 이제 포닥 연구 생활을 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랩실 저희 연구실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유기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뷰를 좀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기반도체는 말 그대로 유기물로 된 그리고 반도체 성질을 가지는 그런 물질을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실 실리콘이나 앞서 설명했던 뭐 2D 반도체 물질들과는 다르게 당연히 유기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리고 공정 과정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특징은 그 플렉서블하다는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자 단위로 특히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 단위로
자체적으로 유연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문들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듯이 이 유기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가 할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카운터파트로서의 역할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 반도체는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었냐고 하면은 예전에 2000년대 플라스틱 고분자죠. 페트, PBP 이런 거 다 고분자인데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고분자들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이 세 분께서 발견을 하고 노벨상을 받은 이후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다 실수해서 시작이 됐고, 하지만 당시에는 사실 그 전류가 흐른다는 성질을 발견했다는 것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거지, 이게 성능이 막 엄청 좋다거나 그래서 막 산업계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여러분 OLED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삼성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것도 다 OLED 디스플레이인데, 이런 식으로 이 유기물로 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업체들에서 OLED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OLED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들은 전부 다 유기물로 구성된 오가닉 씬필름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씬필름 트랜지스터를 비롯해가지고 유기물로 전자소자를 만들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쪽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유기물 분자들이 어떻게 형상을 가지느냐, 어떤 작용기들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능을 가지느냐, 스트럭처,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퍼티 릴레이션십을 연구하는 데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외 장비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물질 합성, 고분자와 합성하는 거, 단분자 합성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공정 과정들, 그리고 그 물질의 특성을 소자적으로나 다양한 성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하고 소자를 직접 가서 만드는 최종 단계까지 이르러서 모든 분야, 모든 스텝에서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저희 장점이기도 하고, 이게 유기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 크게 3가지 있는데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교수님 메인 분야인 오게닉 일렉트로닉스, 이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기물은 전류가 상대적으로 잘 흐르지 않지만 열 전도도도 낮다는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폐열을 이용해서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열전 소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폰노이만 메모리와 연산 소자 프로세서들 사이의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차세대 소자 구조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유기물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석박통합 글학부 연구생 2명 포함해서 총 8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성부터 모든 공정, 증착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모든 측정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측정들, 장비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세인트 내에 있는 첨단 나노 인프라 장비도 같이 해가지고 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 포항공과대학에서 졸업을 하셨을 때 거기 국내 지금 현재 유일하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엑스레이를 생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포항 엑셀러레이터 가속기 연구실인데 거기서 실험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분들과도 많이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지원 관련해서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쪽 연락처로, 교수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야는요, 2차 전지 분야입니다. 2차 전지에는 일단 김용준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하채연 학생 계신가요? 예,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분야죠. 예, 그래서 이 분야 또한
반도체는 이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떠오르는 익히 알고 있는 취업에 유리한 분야였다면 2차 전지는 최근에 굉장히 취업에 유리한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면 되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세인트 김영준 교수님 연구실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 2년차 하채연 학생이고, 전기화학 나노에너지 소재 및 디바이스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이 조금 길어서 검색하실 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구글에 ENEM이라고 검색하면 네, 나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 그리고 저희 교수님, 그리고 연구실 분들, 그리고 저희 실험실 먼저 보여드리고, 그 후에 이제 컨택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석 연료의 고갈,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경 오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먼저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LIB, 즉 리튬 이온 전지와 그리고 차세대 전지죠. 앞으로 개발될 전지 두 가지로 크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LIB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양극 물질을 직접 합성을 하기도 하고, 또 회사 소재를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계 소재를, 양극 소재를 실험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같은 무게 내지는 같은 부피당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소재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음극적으로는 실리콘 베이스의 LIB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고자 드라이 프로세스, 즉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 공정 개발에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이니켈계 활물질에 카본 소재 도전제를 코팅을 함으로써 좀 더 전국 내 균일한 도전성을 분포하는 연구를 크게 5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LIB 쪽으로는 현재 지금 꿈의 배터리죠.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을 하는 리튬 설파 배터리, 그리고 폴리머 리튬 메탈 배터리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작년이랑 올해 이제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먼저 그래핀 코팅,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전제를 활물질에 코팅을 함으로써 전자전도성을 확보를 한 리튬 이온 전지를 연구를 해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를 하게 되었고, 또 불연성 무기계 액체 전해질, 그리고 양극과 고체 전해질 계면, 즉 포스트 LIB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통해서 좋은 저널지에도 논문을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수님을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일본 큐슈 대학교에서 포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현대자동차 전자부품 연구원을 거쳐서 2016년에 성균관대학교 세인트에 부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CI 논문 130여 편을 게재를 하였고, 특허도 220여 편으로 되게 다양한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지금 현재 박사과정 10명, 석사과정 17명, 그리고 학부모생 4명으로 지금 현재 4명 정도 추가가 돼서 총 35명의 학생 정도가 있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미나랑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서로 이런 교류도 가지고, 또 사실상 35명 인원이 있는 걸로 저희 연구실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잘 지내고 분위기도 좋고, 미팅도 1, 2주에 한 번씩 꼭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인데, 네, 현대자동차, 삼성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대기업이랑 이제 연구 협력도 하고 다른 연구 협력 업체를 통해서도 많은 연구를 다양하게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극과 음극 물질을 직접적으로 전극을 만드는 공장을 저희가 직접 학생들이 하고 있으며 연구실은 세 군데로 총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이제 소재 단위의 합성과 그다음에 전극을 제조하는 곳이고 그 뒤에는 드라이룸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전기화학적 평가를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글로브박스와 채널도 50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왼쪽에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슬점이랑 온도가 조절이 되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룸 안에서는 셀의 제조와 그다음에 셈 그리고 IR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 드라이룸 안에 같이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지금 현재 컨택 과정은 랩장인 박사과정 서재건 학생이 받고 있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이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통합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모두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저는 사실 제가 박사과정이어서 좀 석박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은 하는 바람은 있지만 석사과정도 현재 올해 SK온이랑 계약학과가 돼서 산학장학생처럼 졸업 후에 SK온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생활권 지원 그리고 국내외 해외 학술 활동도 네, 적극적으로 교수님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네,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분야는요,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데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전지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요즘 태양전지로서 가장 뜨고 있는 게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릴 이 세 교수님은 세 분 다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대해서 뭐 대가이시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사실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뭐 광센서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혹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런 분야로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욱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발표해 주실 건데요. 직접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노과학과 이진욱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성대에서 학부랑 박사 과정을 하고 2016년도에 졸업해서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고 2019년부터 다시 성대로 돌아와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유무기 복합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그 강보석 교수님 연구실 학생분께서 유기 소재와 무기 소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무기 복합 소재 또는 유무기 복합 결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 결정 안에 유기 분자가 존재하는 결정 소재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존의 무기 소재의 장점과 유기 소재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 유무기 복합 소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기 소재처럼 조온에서 합성을 할 수 있고, 하지만 무기 소재만큼 특성이 우수한 소재이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소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고, 그리고 새로운 물리화학적 특성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소재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 소재를 합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소자에 맞게 이제 소자를 제작해서 소자를 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유무기 복합 소재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전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태양전지나 LED, 엑스레이 디텍터, 메모리 소자 같은 이런 반도체 소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자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 드릴 분야는 그 말씀해 주신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입니다.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이 이슈가 되면서 이 태양전지 분야가 좀 산업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양전지는 거의 90% 이상이 다 실리콘 태양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태양전지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나마 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페롭스카이 태양전지는 이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좀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리콘 태양전지만큼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나오고 대신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 태양전지의 수명이 좀 부족해서 이런 수명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정부 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저희가 주로 반도체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소재를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재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메모리나 이런 기존의 실리콘 기반으로 된 반도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기 복합 소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무기 소재나 유기 소재, 단일 소재에 비해서 좀 우수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랑 이제 레디에이션 디텍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요. 레디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의료용 엑스레이 X선을 찍을 때는 뭐 X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방사선 무기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뭐 감마레이나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런 포톤들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포톤을 디텍션하는 소자,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에 기반해서 이제 LED, 그러니까 LED는 전기를 받아서 빛을 만드는 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양전지랑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반대로 작동하는 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ED 소자를 개발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올해 좀 좋은 성과를 거둬서 네이처랑 사이언스 본지에 논문을 출판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출판하는 논문들이 이제 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다 보니까 매년 이 클래리베이트라는 그 통계사에서 전 세계 그 논문 인용 지수가 그 상위 1% 안에 드는 연구자를 선정하는데 전 세계 6,600명 정도를 선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지금은 이 학부 연구생 2명을 포함해서 10명의 학생들이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8명의 학생은 모두 석박 통합 과정이고요.
여기 이제 2명의 학생은 지금 나노공학과랑 화공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내년에 이제 학석 연계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이미 이렇게 2명 같이 연구를 할 동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그래서 내년에 석박 통합 과정으로 1명에서 2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 연구생 으로 이제 연구 참여를 해보고자 하는 학생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여기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시장 교수님이신데요. 비슷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분야를 하고 계신데, 컴퓨테이셔널 계산 쪽을 집중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거로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9월부터 8월 29일부터 이제 성균관대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구실을 뭐 이전 학교에서 있기는 있었는데 다시 열게 되었는데요.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설계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시죠? 테슬라 CEO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first principle이라는 컨셉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first principle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습니다. first principle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first principle이라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어떤 기본이 되는 프린시플들이 있고 그 프린시플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비유를 한다거나 귀납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first principle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현상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자 구조가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성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빛을 잘 흡수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방법이기 때문에 학과에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림이 깨졌는데 저희는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 구조가 주어지면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만 알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피스 혹은 뭐 책상, 집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 앞에서 앉아서 컴퓨터가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나면 그거를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는 거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뭐 카페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논문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론적인 연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논문들을 읽고 그 논문들을 기반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실험 공동 연구도 활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균관대의 다른 정윤석 교수님이라는 분이랑 공동 연구를 한 부분이고, 뭐 최근에도 연세대 교수님이랑도 한 적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양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쿼텀 닷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교수님들과는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요새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계산 방법론을 좀 개발하는 좀 관심이 좀 있고요. 또 기계학습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다른 교수님들이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것들을 기계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기계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계학습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연구고, 실험 공동 연구로는 이제 학과에 이제 이진욱 교수님이랑도 태양전지 관련해서 그런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다른 교수님들이랑 하고 있고, 양자점 연구도 성균관대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과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연구 분야도 충분히 다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이 원한다면 다른 분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론 연구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사실 유튜브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오면,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시청하고, 스스로 공부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혹은 연구실에 관심 있으시다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 이렇게 학과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은 신성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눔공학과 신성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2학기부터 여기 부임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강부석 교수님 연구실은 유기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진욱 교수님은 유무기 반도체를 하고, 저는 무기 반도체를 하는 연구실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에너지 소재를 같이 함께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저는 여기 성균관대에 오기 전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5년 정도 선임 연구원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9월부터 부임해서 이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제 연구 분야 연구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기 반도체, 특히 산화물 반도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산화물 반도체, 산화물 소재, 넓게는 산화물 소재, 금속 산화물 소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속 산화물을 합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페롭스카이트 소재 분야,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물분해나 어떤 2차 전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다양한 산화물 소재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맞는 새로운 산화물 반도체를 탐색을 하고 신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저온에서 그리고 쉽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공정에 관련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좋은 소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용화하고 쓰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값싸게 대량으로 이제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정 관련 연구를 하고, 이렇게 개발된 소재들을 산화물 소재가 쓰이는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산화물 소재를 만들어서 필요한 태양전지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물분해, 수소 생산 같은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배터리도 배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니켈계 그런 양극재 산화물도 저희가 합성을 하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고요. 이렇게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면 이 소재 말고도 다양한 소재를 적용해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재의 특성만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쉽게 저온에서 만들 수 있는 공법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메커니즘을 밝혀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양극재 소재도 1000도에서 합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산화물 그 반도체 소재도 한 1000도, 900도에서 합성이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200도까지 낮추는 그런 저온 공정 연구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소재의 형상을 제어해서 특성을 제어하는 산화물 소재 연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무기 산화물 소재를 사용해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혹은 이렇게 유연 플렉서블한 태양전지에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MIT와 제가 화연에 있을 때 또 이제 LED 쪽에도 저희가 이제 산화물 소재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타입 산화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 물분해 쪽에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이제 슈퍼 캐패시터나 이런 배터리 양극재 소재도 저희가 산화물 소재를 합성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소재를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고 공정을 개발하고 그 산화물 반도체가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성과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전지 쪽에서 성과가 좀 많아서 이렇게 태양전지 위주로 저희가 이제 발표자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미국 신재생 에너지 효율 차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태양전지 특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인증을 미국 신재생 에너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세계 최고 효율일 경우에는 이런 미국 신재생 에너지 효율 차트에 이렇게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당시에 새로운 무기 산화물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이제 태양전지 쪽에 적용을 하였고 미국에서 세계 최고 효율이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신재생 에너지 차트에 올리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 대학원생이 2명이 있는데 이제 내일 미국으로 태양전지를 보냅니다. 또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대학원생이 와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태양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이언스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온 900도, 1300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바륨틴 그런 금속 산화물을 제가 이제 200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합성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그것을 이제 태양전지에도 역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사이언스지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금속 산화물 반도체 역시 무결함, 결함이 굉장히 없는 무기 금속 산화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표지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성균관대 학생이 제 이제 연구실에 저와 같이 연구를 했는데 성균관대 그 제 학생이 일저자로 네이처에 발표를 하였고요. 금속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LED 특성도 있는 그런 특이한 소자라고 해서 이렇게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LED 소자를 함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표지의 내용은 이 뒤쪽을 보시면 태양전지고요.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이제 LED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표지를 꾸며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N타입 산화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유연한 태양전지에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수소 생산용 P타입 산화물도 저희가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세계 유명한 석학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는 이제 2학기부터 부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온 학생들은 아직은 없지만 이제 연구소에서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다 여기 연구소 학교로 와서 같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혜택으로는 다 등록금 전액 지원과 생활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 다음 분야로는요, 신소재 분야인데요. 신소재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응용과 이제 디바이스, 소자, 이쪽에 응용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세 분의 교수죠. 네,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좀 나노 소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희 연구실 먼저 발표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이고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소재는 나노탄소 소재, 그리고 바이오 소재, 그리고 다양한 유기 합성 소재들에 대해서 새로 합성을 하고 개발을 하고 연구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소자의 디바이스에, 예를 들어서 솔라셀, 광센서,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하는 그런 성격의 연구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노탄소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친환경 소재인 뭐 플러린이나 나노튜브, 그래핀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재료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플러린하고 나노튜브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러린하고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연구를 하는 그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린과 나노튜브는 탄소 재료 중에서도 조금 예전에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었던 재료인데요. 최근 2차 전지가 뜨면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것들은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국하고 일본에서 학위를 하면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좀 트렌드를 따르는 연구보다는 이제 탐색된 재료를 좀 깊게 파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 이쪽 재료 분야에서는 현재 뭐 거의 유일하게 희소성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바이오 소재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현재 소재들이 갖고 있는 재료들이 갖고 있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들과 유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이웨이스트가 증가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런 바이오 재료를 이제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소자들을 치환함으로써 저희들이 알고 있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런 뭐 온스킨 디바이스나 친환경적인 디바이스 그리고 몸속에 이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생체적인 그런 소자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재료 중에서는 저희가 실크, 거미줄, 이런 바이러스 소자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 같은 거는 저희가 보면은 좀 이렇게 유행에는 좀 치우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성격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소자 응용에 있어서는 유행을 좀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가 핫하다 하면 태양전 쪽으로 적용을 하고 또 양적 컴퓨팅이 이제 핫하다 하면은 플러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양적 컴퓨팅에 적용을 한다거나 그런 사실 소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응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플렉시빌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유기,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의 전극으로서 투명 전극으로서 응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유기 소자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소자에도 저희가 전극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접히는 태양전지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그런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극을 태양전지에 적용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를 했었고요. 탑전극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금속을 또 탄소 재료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다양한 종류의 그 소자들의 영용을 하였고요. 또 이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성질도 갖고 있어서 첨가제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성질을 이용한 그런 반도체 소자와 융합하여서 그런 다양한 결과들을 냈었고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를 태양전지에도 응용을 해서 재미있는 결과들을 얻고 또 태양전지 인증서도 얻는 그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런 축구공 모양의 그 플러린들죠. 플러린들 같은 경우에도 유도체를 다양하게 유기 합성을 해서 혹시 유기 합성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태양전지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플러린 안에 이런 어떤 특정 물질을 삽입한 네포플러린이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이런 재료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응용이 많이 되었던 스터디가 많이 되었던 재료이지만 이 네포플러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국내에서는 당연히 저희 그룹밖에 없고요. 세계의 시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런 형태의 재료는 저희 연구실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 대한 뭐 소개를 하기 앞서서 뭐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연구실을 선택했을 때 뭐 중요한 요소를 이게 제가 한 작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연구실 내부의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좀 뭐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그런지 좀 자유로운 좀 분위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선배 노릇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조직적인 그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하면 저희 연구실로 오시면 안 되고요. 근데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저희는 이제 랩 그 미팅도 없거든요. 그래서 1대1로다가 이렇게 인터랙트 하고 좀 약간 자율적이고 뭐 그런 환경을 원하신다 하면 저희 연구실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주저자의 뭐 논문의 양과질 뭐 이런 건 이제 아무래도 졸업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이제 주 저자로서 많은 논문들을 이제 낼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희는 매년 10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들을 출판을 하고 있고 또 뭐 이분들 좀 오신 지 최근이어가지고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최근 6개월 내 기준으로 주저자 편수가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하고 싶고요.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동경대학교하고 부산대에서는 뭐 짧게 있었지만 교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담당했었던 학생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수도 많이 되고 다 취업도 잘 되어서 뭐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얘기할 게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은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 뭐 연구실 특징인 것 같은데 저희 연구실이 좀 계신 분들이 사이도 되게 분위기도 좀 좋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같이 회식도 참고 없고요. 그래서 회식 같은 거 좋아하시면 저희 내분들 오시면 안 되고 예,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저랑만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예. 근데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잘 되고 있어서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근데 저희 이게 연구실 멤버들인데요. 대부분 다 뭐 이제 박사분들도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분들한테서 좀 뭐 이렇게 배우면서 좀 상의하면서 자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학생들 좀 많이 안 뽑아요. 많이 안 뽑는 편이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 이제 제가 케어가 안 되면 제가 뽑질 않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실 때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좀 이렇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예,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분야들이 되게 넓게 다양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확고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 물론 오셔도 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많이 좀 다양한 그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예, 저희 연구실에 좀 적응하시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안성필 교수님. 네, 안성필 교수님, 네, 직접 하시겠어요? 아, 예, 안성필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다고 하네요. 걸렸나? 네. 네. 네, 저도 나노공학과 세인트의 안성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이제 첨단 다기능 1차원 나노 소재 연구실인데요. 이름이 좀 다소 길고 1차원 나노 소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일 텐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1차원 소재는 긴 형태의 나노 소재를 1차원 소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일 교수님 하시는 카본 나노튜브라든가 LG 나노 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원 나노 소재인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잘 안 하고 나노 섬유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나노 섬유. 그래서 연구실 랩을 1차원 나노 소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학생도 그렇고 저희한테 연락 준 학생도 그렇고 1차원 나노 소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실 이름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랩 이름은 그렇고요. 저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그 고려대에서 기계공학과에서 학부를 하고 이제 석박통합과정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포닥을 하고 2020년에 여기 조교수로 이제 부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100여 편의 논문을 썼고 이 중에 70여 편이 주저자 논문입니다. 특허 한 14건, 그리고 책도 한 권 저서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연구를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연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 소재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랩은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이 한 5명, 6명 정도 되고 석사과정이 2명, 그리고 이제 포닥이 2명이 있습니다. 사실 다음 그 정기죠. 정기에도 2명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한 10명 내외로 학생이 있고 더 이상 너무 많아진 것은 저도 그 전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10명 내외로 항상 유지를 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은 세인트 교수님들 실험실이 보통 한 2모듈 정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섬유를 주로 만드는 그런 실험실이 하나 있고 그런 섬유를 가지고 뭐 소자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소재에 대한 물성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좀 분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뭐 전에 나중에 소개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세인트는 이제 공유 오피스잖아요. 그 세인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서 저희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같은 경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비가 필요하죠. 연구비 같은 경우는 성대에서 받는 교내 과제 그 연구비도 있고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부 과제죠. 정부 과제에서 정부 과제 그리고 BK21 같은 게 있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저희 랩이 또 약간 바이오 조금 관련 연구도 하고 있어서 받고 있고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에서 세메스라는 회사는 잘 모르더라고요. 삼성전자 자회사고 연매출이 한 4조 원 되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세메스라는 회사에서 산업체 과제도 이제 수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하는 주 연구 토픽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노 섬유인데 나노 섬유도 이 소위 전기 수력학이라는 이제 기술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기를 쓰고 수력학 유체를 사용하는 그런 학문 분야인데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러한 학문 분야에 있어서 학문 분야 중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일렉트로 스피닝, 전기 방사라든가 잉크젯 프린팅. 여러분들 지금은 뭐 레이저 프린팅이지만 예전에 그 잉크 프린팅 있죠. 그게 이제 잉크젯 프린팅도 사실 전기 수력학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3D 프린팅도 전기 수력학 3D 프린팅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수력학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아우르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3D 프린팅이나 잉크젯 프린팅은 잘 안 해요. 예전에 한 적 있지만 주로 이 전기 수력학에 관련해서는 일렉트로 스피닝이랑 전기 방사 기술을 해서 나노 섬유를 만드는 공정 기술과 섬유는 아니지만 스프레이하는 기술이 있어요. 방막으로 뭐 필름을 만든다든가 일렉트로스태틱 스프레이, 정전기 스프레이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을 많이 쓰고 전기 수력학 기술은 아니지만 또 다른 나노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솔루션 블로잉, 용액 방사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기 방사 기술은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루션 블로잉은 하는 그룹들이 몇 군데 없어요. 전 세계에서도. 그 중에 하나고요. 관련해서 뭐 슈퍼소닉 나노 블로잉이라고 해서 나노 섬유를 만들어도 굉장히 더 극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섬유는 아니지만 에어로졸 데포지션이라고 진공에서 굉장히 방막 필름을 만들 수 있는 공정 기술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고분자 섬유라든가 금속 섬유라든가 카본 섬유, 이게 다양한 그 물성을 가진 나노 스케일의 섬유를 만드는 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노 섬유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다른 그 랩에서 했지만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있고 센서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에너지 하베스터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섬유가 사실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분야가 필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필터도 다 섬유고, 여러분들 옷도 섬유죠. 플랜트에서 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다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런 필터 기술, 물을 정하는 기술이라든가 공기를 정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제가 전공이 이제 기계공학이다 보니까 여전달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섬유를 이용하든 아니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에어로졸 데포지션이나 그런 것들을 방막 필름을 만들어서 여전달 관련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인데, 소프트 로보틱스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모터 기반의 그런 로봇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손가락과 같은 굉장히 유연한 그런 로보틱스를 만드는 걸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로보틱스, 뭐 이렇게 셀프링, 그 다음에 이런 의료 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나노 섬유의 처음과 끝을 다 하는 연구실인데, 초반 펀더멘탈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제 나름대로 잘한다는 제 자부심이 있는데, 운영 분야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아마 제가 세인트에서 공동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교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전일 교수님, 이진욱 교수님, 여기 계시는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가 중요한데 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전일 교수님은 이제 회식, 저는 회식 좋아하는 있으면, 네. 그래서 저도 저녁 회식은 잘 안 합니다. 저녁 회식은 최근 학생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실. 그래서 점심 회식을 많이 하고, 놀이공원 영화 이런 거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니까, 혹시 전일 교수님 랩 싫으면 저희 랩에 혹시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재 교수님, 네, 연구실의 학생분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재 교수님 연구실 지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론 연구실은 아토믹 리서치 오브 나노 매터리얼스의 약자로 저차원 나노 소재들의 원자 구조, 광특성, 전기적, 자기적 특성 등을 원자 나노 스케일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STM과 DFT 계산을 이용해 나노스케일 수준의 물질 구조 분석, 앤썸을 통한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나노 구조, 광특성 분석, 그리고 나노 소재 기반 디바이스의 성능과 특성을 측정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로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저온 초진공 홈빌트의 STM, 그리고 스캐터링 타입 앤썸, 상용 AFM 등 및 그리고 PL 라만 스펙트로미터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론 연구실의 팀별 멤버 현황입니다. 총 3가지 팀이 있으며 STM Q+ 팀, AFM 앤썸 팀, 합성 소재 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지원으로는 등록금 전액 지원과 매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졸업한 연구실 선배들의 진로입니다. 해외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파운더리, 램 리서치 등 다양한 산업체에서 연구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연구실 홍보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건물, 사람, 개미, 머리카락, 바이러스, DNA, 이보다도 더 작은 나노스케일에서의 소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첨단 나노소재 물성 연구, 그것이 저희의 소명입니다.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현상들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으며 그 응용 가치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무궁무진합니다. 첨단 소재 연구에서 그 물질의 물성을 정확히 측정, 이해, 예측하는 것은 기초과학 및 반도체, 양자 컴퓨터,
정수자 등의 개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우리 아론 연구실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 및 양자 컴퓨팅 응용을 위한 저차원 첨단 나노 소재들의 원자 및 전자 구조, 광특성, 전자기적 특성, 전기화학적 특성 등 물성을 원자, 나노 스케일에서 연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스캐닝 프로브 기반 프로세서를 이용합니다. 아론에서는 터널링 전류를 이용한 STM, 반대를 발생 힘을 이용한 AFM, 광학계를 이용한 N섬, 나노물질 합성 4가지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럼 각 팀별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초고진공 극조온 STM을 이용하여 첨단 소재의 원자 및 전자 구조를 분석하여 물성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STM은 양자역학 현상인 양자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원자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고 이를 통해 원자 및 전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는 이 장비를 이용하여 차세대 반도체를 위한 소재 개발, 양자 컴퓨팅을 위한 큐빅 제어를 위한 기술, 비금속 물질에서의 위상 상태의 발현 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원자력 현미경을 이용하여 삼층과 시료 간 반대를 발생 힘을 포함한 정전기적 상호작용, 다기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특정 모드를 활용하여 물질의 특성 및 소자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초고진공 원자력 현미경을 이용하여 퀀텀 다시나 위상물질 등의 차세대 소자 물질의 원자 및 전자 구조의 시각화, 극한 환경에서의 저차원 물질의 물성 등 넓은 범위에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노과학팀은 근접장 산란형 광학주사 현미경을 이용하여 해저 한계 이하에서의 물질의 광학적 특성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접장 산란형 광학주사 현미경은 원자주사 현미경 탐침을 이용하여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수십 나노미터 내부에서의 광학적 현상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광학 양자 컴퓨팅, 메타물질 소재 연구, 전자 소자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포토닉스 소자비 개발, 또 폴라리톤 레이저 등의 기반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Our team is focusing on synthesis of 2D material, for example, graphene. And nowadays, we are focusing on some synthesis of D3N, which is quite promising quantum-related 2D material. The tools we use for the synthesis is CVD machines, and we can further confirm the 2D material lattice structure and other properties with our machines. And further, we can apply the 2D material to some applications like next generation semiconductor, some photo detector, and many cancer centers. 다음으로 저희 연구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유로움이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자유로운 주제 선정, 대학원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저희 연구실 장점이 많지만 그중에서 자유롭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연구를 할 때 창의력이나 동참성이 제일 중요한데 자유롭게 연구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출퇴근이 유동적이어서 제 일정에 맞춰서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학부생 신분이지만 주체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연구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론랩을 졸업한 선배들은 해외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하이닉스, LG, 외국계 반도체 회사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 연구직으로 종사 중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진로가 있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아론 연구실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야는요, 바이오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에는 저희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임영택 교수님, 유현정 학생, 여기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노메디컬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유현정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실에 관련하여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명택 교수님의 지도 아래 나노 소재공학과 면역 바이오 공학 융합 기술로 항암 면역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가 아닌 실용화 및 임상 진입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실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2018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을 만큼 현재 암 치료 부분에서 의학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치료 효율이 5에서 30%로 효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소재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드럭 딜리버리 캐리어 또는 아주번트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크게 소재 개발, 세포 및 동물 실험 통합 연구, 면역 세포 치료제 한계 극복 기술 개발, 다양한 약물 투여 방식을 통한 면역 세포 치료제의 효능 검증, 그리고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나노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에멀전, 리포좀, 그리고 PLJ 등과 같은 나노 파티클을 개발 또는 합성을 하고 그렇게 개발된 항암 면역 치료제를 이용하여 항암 면역체 치료제의 그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포 단계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의 효능과 독성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실제 적용 가능한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바이오 소재 개발부터 동물 실험까지 모두 다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 들어오시면 되게 할 일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연구실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많은 기술력과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매년 임팩트 팩터 10점 이상의 최고 수준의 저널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앞선 타 분야와 다르게 바이오 분야는 동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배들과 지금 같이 있는 연구생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프로지니어라는 이제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신규 아주번트를 개발하였고 이를 현재 특허 등록을 하였고 이 아주번트 물질에 대한 논문이 이제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서브미션을 해서 지금 리비전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물질을 가지고 현재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연구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많은 주제로 이제 실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선배들이 이제 다양한 장학금에 선정이 돼서 지금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실 현황인데요. 현재 저희는 석박사 통합 2명, 석박사 3명, 석사과정 6명, 학부연구생 2명으로 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졸업생은 박사 졸업생 9명, 석사 졸업생 17명으로 국가연구소, 또 제약회사, 그리고 해외 포닥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지금 진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진학 관련 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고 연구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교수님 또는 연구실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의 그 상황이 되게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연구실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교수님, 네, 학생분 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 교수님 연구실 석박 통합과정 학생 가성민입니다. 우선은 그 종이에 적힌 거에는 아마 태호지 학생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정상 대신하게 돼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연구실에 컨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거나 이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교수님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수님 그 성균관대학교 학부 졸업하시고 지금 카이스트랑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UPenn에서 각각 석사랑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지금 MIT에서 포스트닥
이후에 저희 성균관대 교수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백질 소재랑 구조체,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시고 계시고요. 2019년도에 알뮤런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지금 엔센터 5층에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뒤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펩타이드 기술 기반으로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플랫폼 개발 관련된 연구에도 힘을 쓰시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실 구성 멤버를 보시면은 박사과정하고 석박 통합과정이 13명이고 석사과정 2명, 피대 연구원분이 1분 계시고 학부생이 7명 있습니다. 여기엔 안 나와있지만 저희 행정 관련된 부분을 도와주시는 행정 선생님들도 3분이 계시고요. 저희 학생들에게는 뭐 등록금하고 학비를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생활비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 현재도 미국이랑 호주의 학생들이 가 있는데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해외 연구를 위해서 파견을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짧게씩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뇌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외부 물질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막이 있는데, 그 방어막을 뚫고 페네트레이팅을 할 수 있는 펩타이드, 트랜스펩이라고 부르는 펩타이드를 개발을 하는 연구를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센서에 적용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기존에는 뭐 세모스테빌리티나 어떤 스페시피시티나 이런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단점을 해결을 해서 아티피셜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정성 측면이나 특이성 측면에서 좋은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NAI라고 저희가 유전자 서열을 알면은 타겟하는 진을 낙다운할 수 있는 기술 기반으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트랜스펩 같은 거를 컨주게이션을 해서 최초로 뇌질환을 통과할 수 있는 RNAI 드럭을 개발을 한다거나, 저희가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많이 말하는 캐스9 같은 단백질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뉴캐스를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캐스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플랫폼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도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연구실 졸업하신 분들 학계나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산업계로 많이 가신 분들도 있어서 오셔서 연구 진행하시다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경우에는 좀 랩 액티비티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디스플레이 분야의 배완기 교수님, 연구실의 학생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나노과학과 배완기 교수님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임성빈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연구실인 양자 나노물질 및 소자 연구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실의 연구 주제인 양자점은 수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나노물질로 그 조성과 크기에 따라서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좁은 발광 파장폭과 액체 공정, 고흡광 등 여러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바이오마커,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레이저까지 다양한 활용 분야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물질의 크기와 조정을 조절하여 원하는 과학적 특성을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은 디스플레이서의 응용이 현재 주된 관심사이며 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세부적인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높은 양자 효율을 가지는 양자점을 합성하고 분석하는 것. 둘째로는 합성한 양자점을 통하여 높은 효율의 발광 소자를 제작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양자점 또는 양자점 응용 소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양자점 합성의 경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기 위한 친환경 고효율 양자점 합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는 친환경 26족, 3호족, 135족 조성의 양자점을 합성하고 있으며 현재 RGB 영역 모두에서 100%에 가까운 효율을 가지는 양자점 합성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합성된 고효율의 양자점을 앞으로 다가올 VR, AR 등 미래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포토 패터닝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 15,000 ppi 이상 현재까지 보고된 가장 높은 수준의 해상도로 패터닝이 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연구실에서 투과 전자현미경 장비인 TEM을 도입하여 양자점에 관해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실 수준에서 TEM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몇 없을 뿐더러 20년에 가까운 경력을 가진 TEM 전문 연구원분께서도 저희 그룹에 같이 조인하셔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고, 학생분들은 이제 본인이 합성한 양점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오퍼레이팅 교육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점의 크기 측정과 구조 및 격자 분석, 그리고 조성 EDX를 통한 성분 분석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합성한 고효율의 양력점을 이용해서 QLED, QD-LED라 불리는 양력점 응용 소자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높은 효율을 가지는 이 양자점을 그 효율을 유지한 채로 소자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재 표면 계질이나 혹은 이 소자 자체 레이어의 물질을 바꾸면서 이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력점 광학 분석입니다. 광학적 분석은 이 레이저나 펌프를 통하여 양력점에서 나오는 빛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특히 이 싱글다시라고 하는 양자점 단 하나만을 가지고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블링킹 스태틱스, 일렉트론 다이나믹스, 라이프타임 등 이런 광학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연구실 구성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인 지도 교수님 배한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성격이 유쾌하시고 논문 지도력이 뛰어나서 개인적으로 함께 연구를 하면서 대학원 생활과 연구에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우측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고, 교수님의 구글 스칼라나 연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연구실에는 TEM 연구원 1분, 석박 통합과정 6명, 석사과정 2명, 학부연구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른 연구실과 마찬가지로 BK에 참여하고 있어 대학원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학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서강대, 연세대, 카이스트, 에트리 등 방문과 견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진학 학생을 대상으로는 노트북과 3에서 6개월가량의 해외 파견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현재 한 명의 학생이 실제로 스위스에서 파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실 내에 수평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고 디스커션이 활발해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덕분에 국내 양자점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개인 연구 및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학위를 취득한 연구실 선배들께서는 현재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한국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시카고대학, 그다음에 로스알라모스 내셔널랩의 박사후 연구원 등 학계에 남아 계시고 한솔케미칼 등 산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가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입니다. 양점, 주제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